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깨비식 폭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전과는 기후 특성이 달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뜻하는데 비 피해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침수가 안 됐던 곳이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물막이판이 설치된 대구의 반지하는 10집 중 3집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여름은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도깨비 폭우로 곳곳이 몸살입니다. 지난달 24일 영천에서는 1시간 동안 40mm 안팎의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반지하 주택 주민은 걱정이 더 큽니다. 대구 서구의 한 반지하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무릎 높이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난해 장마가 오기 전 설치하고 최근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봅니다. 그 덕진으로는 집주인이 승낙을 안 해가지고 안 한다 하는 데도 있다 그렇다. 다른 곳은 상황이 어떨까?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로 침수됐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마가 오면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는데 여전히 물막이판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뭐 이웃에 비 많이 온다고 했었대. 그때는 뭐 아무도 그거 할 사람이 없어. 구청에서 물막이판 설치비 절반을 지원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좀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지하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제각각인 겁니다. 대구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는 203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70가구만 물막이판이 설치됐는데 34% 정도입니다. 소유자들이 재난같이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동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침수될 수 있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침수 우려 지역의 지하 공간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물막이판 등을 마련하지 않은 소유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였던 장맛비가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극한호우에 대비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호우 피해 지역인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북부권 4개 시군과 경주 토암산 일원 등 7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664곳에 대한 방문 점검을 지시하고 내일부터는 실시간 폐쇄로 모니터링과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간당 80mm 강수를 보이거나 300mm 이상 누적 강수일 경우 주민들을 마을 대피소로 사전 대피시킬 방침입니다.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이 국제 물류공항을 목표로 이르면 2029년 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류공항이 여객 중심의 기존 공항과 어떻게 다르고 또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속기획보도 첫 순서로 유럽 벨기에 중소도시 리에주가 공항을 통해 어떻게 세계적인 물류업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김서연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벨기에 동부 인구 19만 명의 중소도시 리에주시에 위치한 리에주 공항. 이른 아침 독일에서 화물차를 타고 온 경주마들이 탄탄한 근육을 뽐내며 공항 부지에 들어섭니다. 경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통상 비행 출발 전날 도착하는 경주마들은 말 전용 공항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탑승 당일 경주마들은 톱밥이 깔린 전용 컨테이너에 실려 호텔과 바로 연결된 활주로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주기장에 도착한 말들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화물기에 오릅니다. 도착지에서 가장 먼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에서 미국까지 비행 시간은 무려 7시간이 넘습니다. 공항 입장에서 경주마는 마리당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아주 예민한 특수화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수의사와 전문 승무원 등 관련 인력과 절차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À partir de ce moment-là, il y a toute une procédure qui se met en route. 1. Il y a une société chargée du transfert du cheval. 2. La visite d'un vétérinaire
pour mettre le cheval en conformité avec le pays de destination. C'est-à-dire que chaque pays a ses règles. 리에주 공항을 통해 수송되는 말은 매년 7,000마리에 달합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한 말 수송 사업은 점차 확장해 나가며 리에주 공항의 대표 특수 화물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Je dirais au milieu des trucs. Ici, tout est dédicacé. Le sol, le matériel, tout est dédicacé pour les chevaux pour pouvoir les amener dans les meilleures conditions de sécurité vers l'embarquement de leur cage. Vous avez pu le constater. 말뿐만 아니라 생물과 의약품, 무기, 자동차 등 각종 화물이 리에주 공항을 통해 운송되는데 지난해 기준 10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유럽 물류공항 중에서도 5번째 규모입니다. 반면 한 해 승객 수는 17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객보다 항공 물류 기능에 집중해 말 전용 호텔같이 물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공항 바로 옆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하루 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입지도 한몫을 했습니다. C'est déjà compliqué pour les poids lourds pour venir. Donc, je dirais la localisation, la connectivité, comment vous vous différenciez par rapport aux autres, un facteur de différenciation. 리에주 공항에 대한 벨기에 지방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류 기업이 공항에 언제든 입주할 수 있도록 400헥타르 규모의 여유 부지를 확보하고 24시간 화물 비행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대형 물류 기업을 비롯한 100개 기업이 리에주 공항에 입주해 있습니다. Une des clés aussi de développement de cet aéroport, c'est qu'il y avait beaucoup de terrain disponible à côté. Donc ça a permis justement de pouvoir développer une stratégie économique en lien avec le développement aéroportuaire. Et ça fonctionne assez bien. On a pas mal. 교통 인프라와 여유 부지 운용 방식, 전문적인 물류 처리 시스템 등 리에주 공항의 여러 장점들은 물류 공항을 추구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참고할 만한 대목들입니다. 동물, 의약품, 까다로운 화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리에주 공항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벨기에 리에주 공항에서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가 군의에 추진 중인 대구 경북 신공항과 영일만을 직선으로 잇는 고속도로 건설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영일만항 인근 포항 흥해 나들목에서 신공항 인근까지 직선거리 70m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 1월까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성주 소송리 주민의 사드 반대 투쟁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양지뜸이 제작을 마치고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상패 감독은 평범한 시골 마을이 변해가는 7년을 렌즈에 담았고 이를 위해 소성리에 터전을 잡고 3년을 주민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태우 기자 보도합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진을 치고 미군 헬기가 마을 상공을 날아갑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라 양지뜸이라고 불린 소성리는 2017년 사드 배치로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골프장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욕 안 하기 때가 있나? 너 그때 안에 갖다 놔봐라. 욕 안 하겠는가? 김상패 감독은 소성리에서 마늘과 콩농사를 지으면서 봉정할매와 봉정댁, 순분, 상돌, 경임, 경남 등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 80명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 거창한 어떤 평화나 이런 거보다도 산골 시골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사드라는 괴물에 의해서 어떻게 일상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살벌한 싸움이나 거창한 투쟁보다는 주민 속으로 스며들면서 노인들이 살아온 일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얘가 부르고 저하고 싸워. 왜냐하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정치권 얘기나 국제정세 이야기를 담는 대신 양지뜸인 소성리 회관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동지가 되는 과정을 카메라는 따라갑니다. 저를 마지막 봤을 때 저한테 5만 원을 주면서 어디 가서라도 잘 살라고. 그
그 이야기가 뭐 할아버지 얘기뿐만 아니고 주민들 모두의 마음이 영화 양지뜸은 배급과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해 텀블벅 펀딩을 이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의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 간담회가 포항에서 열렸는데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포항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된다면 그 학원비가 오로지 이제 부모의 소득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또 아이를 또 키워야 되니까 저축하는 거는 힘들고 12세까지만 이런 지원이 많은데 사실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서 그 이후에도 이런 지원 대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선생님 4명 가운데 3명이 동시에 임신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체 인력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그 선생님을 대체해줄 인력조차도 사실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 것 같고 이철호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은 우리가 만들 테니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고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애가 행복이 될 수 있다. 또 애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사회다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의 대형 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포항제철소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해 포스코가 또 사업장 1위를 차지했는데요. 탄소 저감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그린워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석탄을 연료로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 생산 과정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 이래로 줄곧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는 올해도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로 측정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만 8천여 톤, 포항제철소가 2만여 톤을 배출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각각 36%, 41%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항제철소의 굴뚝 1개당 평균 배출량도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대표 성분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 설비를 얼마나 했는지. 포스코는 최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2년 출범한 포스코의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린잇입니다. 특히 그린잇 철강은 탄소 배출을 줄인 철강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 홍보 표현 중 일부가 탄소 저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철강 제품은 탄소 저감이 일반 철강 제품과는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과장된 문구나 거짓된 문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탄소 없는 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것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포스코는 굴뚝에 TMS를 확대 설치했고 2년 전 태풍 흰남노로 가동이 중지된 공장을 정상 가동해
수치상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배출량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린워싱 문제와 관련해선 그린워싱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법학계 등 10명 안팎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피의자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심의위 자문을 토대로 최종 혐의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밝힐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모두 65명을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과 현장 감식, 실황 조사를 통해 최상병 순직의 과실이 어디에 있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이 비위 혐의로 구설에 오른 의원들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7표 중 4표를 받아 의장이 된 배태숙 의원은 지난 6월 차명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의장에 오른 국민의힘 김효린 의원은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긴 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도시관광위원장이 된 국민의힘 권경숙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해 제명됐다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의원직 유지 상태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후안무치, 모렴치하다며 중구 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주 연속, 전세 가격은 3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3% 내렸고 전세 가격은 0.06% 떨어졌습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전세 가격도 0.02% 떨어졌는데 하락폭은 일주일 전보다는 축소됐습니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0.2% 올라 일주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오늘 열린 올해 상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에서 전반적으로 둔화 국면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4월 이후 호전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일부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반기에 경기 저점 형성 가능성이 있지만 배터리 원료인 정밀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민간 소비 역시 고금리 지속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구미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시의원이 한 남성에게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정회 시간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김 의원을 폭행한 남성은 전 구미시 의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은 뒤 가해 남성을 입건할 방침입니다.